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8일 부경 금액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 기존에 저 상반기 목표였는데 구독자분들 100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나중에 온라인 경마가 시행이 되면 다양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가능한 그런 여건이 주어졌고, 자, 여러분들의 덕분에 정말 성원 덕분에 이렇게 1000분을 돌파를 했고요. 자, 올해 이제 남은 기간이 9월달, 8월달, 9월달, 10월, 11월, 12월. 자, 대략 한 4개월, 5개월이 남았는데 2000분을 목표로 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번 주는 야간 경마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고요.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먼저 또 이렇게 제가 이 토요 방송이었죠. 현재 블랙 팬분들께서 글씨가 너무 크다, 조금 줄이면 좋겠다, 이런 또 조언도 해주셨는데,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응원의 글도 정말 좋긴 합니다만, 이렇게 글씨가 너무 크다라든가 또는 목소리라든가 또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좀 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글씨를 좀 줄이고, 또한 제가 항상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는데, 그때는 좀 진한 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기 편하시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2경주, 4경주 오늘 A급이고요. 그리고 6경주, 오늘 7경주가 최고의 메인입니다. 오늘 7경주 메인인데, 이거는 정말 확실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노림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저로서는 확실한 그런 노림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7경주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2경주, 4경주 급, 6경주, 7경주 메인, 이렇게 강공략 경주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너무 정말 이게 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이렇게 굵기 때문에 팬분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게. 근데 제가 이거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점적표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도 보시고 하시려면은 이게 진한 글씨로 갔을 때는 이게 안 보이시죠?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거는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나중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때는 제가 진한 글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좀 특이사항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루키 원경주긴 합니다만 이게 1200m 레이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번 경주에. 자, 먼저 얼핏 보면은 현재 내치기도 말 1번 닥터리치, 그리고 4번 컨트롤러, 이 두의 마필은 좀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는 데뷔전 때 잘 뛰었습니다. 닥터리치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비록 3위에 그쳤지만은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 00초 8했다는 기록으로 나름대로 선전했는데, 그런데 실전 경험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검증된 능력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마필들의 그런 능력 평가죠. 왜냐하면은 컨트롤러 같은 경우 또는 닥터리치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되겠지만, 이외 마필들 부산투데이라든가 국대히어로, 여기에 풀라인칸, 제가 보는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필들과의 과연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의 그런 능력, 검증된 전력 저평가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현재 나오는 마필들의 기본의 능력 평가, 이거를 먼저 해본다라면, 자, 말이 10번 풀라인칸, 그리고 8번 국대여로,
7번 부산투데이. 이 3대 마필의 능력이 4번과 1번과 견져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더 앞서 있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좀 더 앞서 있거나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거리가 1000m 레이스였다면은 1번과 4번이 나름대로 빠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겠지만 오히려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욱더 혼전인 겁니다. 1200m 레이스. 전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10번입니다. 풀라인 카나 마필. 기본이 능력이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기본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주폭이라든가 기본기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 무엇보다는 이제 주폭이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앞선에 말씀드렸던 이제 1번 닥터리치라든가 4번 컨트롤러 이런 마필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스타트가 그렇게 이 마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1000m 레이스라면은 이게 또 굵어졌네요. 이게 1000m 레이스라면은 풀라인 칸이 조금은 능력은 앞서 있지만은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이게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풀라인 칸 같은 경우가 불리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고요. 그래서 저는 1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10번 풀라인 칸을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10번 마필. 여기 이제 만만치 않은 마필이 7번 8번인데 이 마필들은 저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예상을 하고 현재 분석을 한 다음에 얼만큼 많이 팔릴 것인가 인기 순위를 예측하기 위해서 한번 종합해 봤는데 저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런데 절대 이 마필들은 저평가선 안됩니다. 먼저 말이 7번 부산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GM사 때 추진을 좀 강하게 가져가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힘이 차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 이 마필의 잠재력이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부산투데이. 바로 국대 히어로나 마필. 국대 히어로는 GM사 때 만약 능력이 100이라면 거의 능력은 한 30 정도밖에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만큼 추진이 약했었고 계속 제어 속에 일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필이 강공을 펼친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입상도전이 됩니다. 8번 국대여로. 그래서 어차피 7번과 8번은 환수가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2대의 마필은 이번 경주는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1경주는 과연 이제 충마 선정에서는 1번 닥터리치라든가 뭐 4번 컨트롤러 그리고 10마 10번 마필까지 관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10번 풀라인 칸을 좀 더 세게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당연하게 1번 4번은 안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7번 8번도 필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압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번을 딱 축으로 인정하는 순간 선택의 폭은 좀 넓어집니다. 아마도 1번과 4번 쪽에 엄청난 인기가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한 2번 마필도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2번 마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가 납니다만 조금은 저평을 합니다. 그러면 1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은 1번 마필 그리고 4번 마필 10번 마필.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입니다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과 4번 여기에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7번과 8번입니다 7번 마필 8번 마필을 이번 경주는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뭐 실전 검증이 안 된 그런 마필들 기대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맹신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압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분산 하시면서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10번 풀라인 칸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그리고 1번 4번 여기에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복병은 7번과 8번 특히 8번이 최고의 복병입니다. 그래서 8번 마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이 경주를 한번 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단은 뭐 당일날 주로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10번 풀라인 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께 초반에 언급을 드렸죠.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충마 선정. 자, 이 경주 역시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충마에 따른 믿음입니다. 이번 경주. 자, 그럼 왜 충마의 중요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마필을 믿는지 여러분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마필. 일단 키를 죽이는 마필은 말이치면 닥터케인입니다. 닥터케인.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닥터케인은 기댐의 악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6월 9일 같은 경우에도 내측 기댐이 엄청 심했고요. 그리고 7월 14일이었죠. 거의 뭐 직선주로 딱 접어들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강공략 경주는 조금은 시간이 투자가 되더라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빠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닥터케인은 딱 직선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여태까지는 뭐 그냥 월등했습니다. 스타트 엄청나게 빠르고요. 선행력 마필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때 1200m 레이스를 뛰긴 했습니다만 주로도 젖어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우승이다. 이 마필은 그냥 우승이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 이게 중반에 이게 또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은 말씀드렸죠. 내측 기댐. 내측 기댐. 어차피 채찍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주에서 채찍을 댈 수밖에 없는데, 왼 채찍을 대면은 오른쪽으로 기대고 오른쪽 채찍을 대면 또 왼쪽으로 기댑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기댔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기승기수가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미 탄력은 그야말로 한풀 꺾였고요. 그래서 외곽에는 3번 마필, 4번 마필, 9번 마필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런 점 봤을 때는 준우승도 못했던 그런 경주력이었죠. 그러면 주행사 때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 닥터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실전에서도 채찍을 안 대고 그냥 그러니까 주행사를 타듯이 그냥 붙잡고만 가면은 이 마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추진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순수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상대 마필들은 뭐 종반에 추진가하고 하는데 채찍을 안 대고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종반에 채찍을 대면은 또 기대입니다.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마필입니다. 기댐의 악벽에 물음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믿고 가기는 쉽지는 않죠. 충마, 주력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공략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닥터케인은 그야말로 주행사를 치르듯이 그냥 붙잡고만 가야 된다. 그러면은 기대는 악벽을 보일 이유가 없죠. 왜? 추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실전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닥터케인.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이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짜릿한 이 순간입니다. 짜릿한 이 순간. 짜릿한 이 순간 같은 경우는 현재 공백기를 가졌고요.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 마필이 걸음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완성도가 엄청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일반 경주의 그 편성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주행사 때 그 성적을 딱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마필이 상대 주행사 때 치렀던 마필들이 절대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다. 3등급, 4등급의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준으로 걸음을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필을 봐야 된다. 저는 지난주에 그 마필을 적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짜릿한 이 순간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11일이었죠. 이 편성이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편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짜릿한 이 순간이 약간의 채찍을 대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정도의 채찍으로 이 마필이 이 정도의 걸음을 남겼다? 그러면은 이 마필에 따른 능력의 사이즈가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6월달이었죠. 이때도 서던 슈퍼레나 마필, 외산 마필과 견주면서 걸음 자체가 거의 밀리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짜릿한 이 순간의 그런 능력과 잠재력 또는 서수훈 기수의 안장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첫 번째 강공략의 누림수는 바로 3번입니다. 짜릿한 이 순간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7번 마필의 기댐의 악벽, 그리고 실전 입사인 경험이 있습니다만 10번 해랑영웅, 내측에는 1번 보리스 마린,
이 뒤에 마필이 기본적인 잠재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능력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1번은 좀 나아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은 직전에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유핑인데 유핑이 좀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어떤 고민이 좀 있냐면 앞선에 붙으면은 이 마필이 뒷심이 썩 그렇게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 오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난 2월 11일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4월 21일 참고만 오면 이 마필의 종말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뭐 날라들어시피 하는 그런 추임력인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또 강하게 주력으로 인정하기에는 또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는 안고만 가는 그런 전력의 마필입니다. 유핑이라는 마필. 그런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 그러면 이번에 이경주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3번 짜릿한 이 순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의 마필은 1번입니다. 보리스 마린. 보리스 마린은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7월 7일이었죠. 절대 약했던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기댐의 악벽에 있는 7번 닥터케인 그리고 결정력이 좀 아쉬운 유핑 직전에 약편성이 잘 띄었던 해랑영웅 이 마필들은 현장의 상태 또는 판단에 따라서 안고 갈 예정에 있다. 단 힘을 실어드리기에는 크고 작은 약점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경주의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을 오픈해 보면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은 이 뒤의 마필입니다. 특히 3번 마필은 저는 강하게 있고요. 3번을 기본인 축으로 해서 1번입니다. 보리스 마린 3번 축의 1번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그리고 7번 9번인데 자 이거는 제가 현재 수치에 대한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의 마필 근데 뭐 이 중에서도 역시 뭐 키를 주는 마필이 7번이죠. 닥터케인 현재 이 닥터케인이 지난 7월 14일 경주로 치러난 다음에 거의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그런 추진이 없이 버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그 정도로 기본적인 능력은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들어서는 7번이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 뭐 어차피 이거는 차선책이기 때문에 우선 주목할 마필들은 3번 짜릿한 이 순간 그리고 1번 보리스 마린 이 뒤의 마필을 좀 더 자신있고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10번, 9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이경주입니다. 저는 이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인기마간의 접전입니다.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변수가 없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특히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축이 있겠고 저는 뭐 2위권에서도 좀 한방 쪽에 좀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변수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3경주 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로 말이 4번 범한골드입니다. 범한골드 자, 먼저 이제 범한골드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좀 약했었죠. 국산마 6등급에서도 상당히 약편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검증이 필요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이 6등급에서 가냐 어느 정도 수준의 편성일 것인가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4번입니다. 그 정도로 상대 마필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선행 찬스 또는 직전에 붙었던 종말의 탄력 상당히 좋았죠. 양호한 주로의 지원 F타임이 13초 2입니다. 3롱 타임이 37초 8. 출발이 나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도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선행을 나섰던 마필치고는 종반의 지원 F타임이라든가 3롱 타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편수에서는 일단은 1300m 레이스 선행 버티기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로서는 인정이 됩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이제 2위권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벨로시랩터 3번 플라잉 다이아 그리고 5번 레몬 볼펫 뭐 그나마 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6번 런닝 패션까지 가능권이긴 한데 이 마필들의 믿음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로 3번 풀라인 다이아입니다. 풀라인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 이전에 이 마필이 어떤 성적을 냈던 마필이었는가,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마필인가, 이미 입상의 경험이 있죠. 순발력, 종반의 뒷심을 고루 겸비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러면 현재 이 마필이 거의 한 5개월여 만에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면 현 시점에서 이 마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를 봐줘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이 GM사 때에도 어떤 마필과 뛰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풀라인 다이아가 GM사 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걸음이었고요. 그런데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쳐서 걸음이 여유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은 이 마필에 따른 능력평가 또는 믿음의 강도에 따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풀라인 다이아가 직전에 뛰었던 GM 심사, 이때 석세스 모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오늘 나오죠. 석세스 모카라는 마필은 통산 4전 우승 1회, 준우승 1회, 3등 한 번, 5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약한 마필 아니죠. 닥터 케인 2번을 뛰어서 준우승 한 번, 3등 한 번입니다. 6등급 마필이 납니다만 약한 마필이 아니고요. 금화 디스팅션 한 번 뛰어가지고 3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GM사 때 뛰었던 이 마필들이 석세스 모카, 닥터 케인, 금화 디스팅션, 이 마필들이 현재 5등급에 가있고 6등급에서도 나름대로는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풀라인 다이아가 공백 기회에 출전하지만은 이 정도의 수준의 걸음이라면은 6등급에서는 약편석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저는 주목하는 마필은 박재희 기수의 기승에 3번 풀라인 다이아, 이 마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상대 마필이 워낙 약합니다. 상대 마필이 벨로시랩터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앞선의 상대 마필이 잘 뛰면 크게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나마 이제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 또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부진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 2번이고요. 그리고 레몬 불패 같은 경우에도 공백 기회 이때 GM사 때 그림이 좋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는 복귀전을 치더라도 이 마필이 1300을 장담할 정도의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3번 마필이 이미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고요. 런닝 패션은 그렇죠. 5줄에 1분 24초 때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워낙 마필이 없어서 제가 앞선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마필도 그다지 강하게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번을 믿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마리밖에 없죠. 3번 풀라인 다이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5번 레몬 불패, 그리고 2번 벨로시 랩터 정도인데, 여기 이제 보병 마필을 여러분께 제가 한 마리를 언급을 드리면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각도로 한번 봤는데 바로 11번 골든 크라운 마필, 이 마필을 제가 여러분께 놓고 가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 마필은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안고 걸려지는 있다.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이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골든 크라운 같은 경우는 현재 5번의 경주를 치른 4세 안말이죠. 그런데 저에 따른 그런 마필의 능력평가의 그런 노트를 한번 보면은 이 마필은 출발에 약점이 있지만은 뒷심의 완성도는 좋다, 이런 장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아예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저는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언급도 안 합니다. 이 마필이 그런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글쎄요, 실전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비해서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훈련 시간 또는 훈련 강도를 많이 높였고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채용 경기수의 추입형 마필이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걸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1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위 그렇죠. 4번 범한골드를 기본이 추구를 해가지고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많이 틀린다. 근데 만약에 틀린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마필들은 뭐 다 안고 할 여지는 있는데 바로 이 11번을 빼서 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봤을 때는 환수가 되기 때문에 11번 골든 크라운은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세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그나마 좀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3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은 범한골드를 인정합니다.
4번을 강촌 인정하고요. 유력한 마필은 3번입니다. 4번 축의 플라잉 다이아.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벨로시랩터 2번. 그리고 5번 네모 불패. 여기에 복병은 바로 11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11번 마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전적표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어떤 마필이 뛰었고 그것도 기억하고 노트를 해놨다가 그랬을 때 이 경주는 너무너무 약평성이기 때문에 또는 1300이기 때문에 종반에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면은 그럴 때 이제 11번 마필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메모가 돼 있었기 때문에 또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경주는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플라잉 다이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번 벨로시랩터, 5번 네모 불패, 그리고 11번 골든 크라운. 저는 3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8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입니다. 제가 오늘 4경주, 7경주가 A급인데 정말 이거는 좀 노림수를 좀 강하게 가져갑니다. 혼전도도 높지만은 자, 이게 워낙 능력 마필 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략의 깊이가 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부진마 간의 경주에서 선택을 하는 거, 그 정도로 확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검증된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능력 마필 간의 접전 경주는 어차피 제가 믿고 하는 마필도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강공략을 들어왔을 때 또는 A급을 진행한다는 거는 능력마 경주에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못 뛰는 마필 중에 그나마 나은 마필을 찾는 것보다는 잘 뛰는 마필 중에 최고로 잘 뛰는 마필을 찾는 게 확률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쪽에 말씀드리시고요. 4경주 노림수의 마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3두의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립니다. 3두의 마필. 편성을 보면은 3등급에서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 또는 정말 빠른 선행력 마필 그리고 상승세의 승급마 엄청나게 여러 개의 마필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기준이냐면 3등급에서 기본이 사이즈가 되는 마필 또는 능력이 있는 마필 또는 의지가 강한 마필 이 마필들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8번 맨 오브 더 맨입니다. 저는 소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3등급에서 가장 이번 경기에 나오는 마필 부담 중량, 전개, 거리 다 따져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제가 3두의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8번 맨 오브 더 맨은 일단은 중심에 들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 상당히 좋고요. 송경윤 기수 호흡 자체가 정말 좋죠. 우승과 3등과 준우승을 했는데 부담 중에 54kg면은 상당히 적절합니다. 이렇게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마필 맨 오브 더 맨 마필이고 자, 두 번째는 말이 은성인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은성인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왜냐면은 지난 5월 14일이었죠. 이때가 특별 경주였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좋았죠. 근데 또 인기를 모으고 또 5등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또 4등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은성인어의 능력의 100%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뭐 안 갔다 의지가 약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확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당사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또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마필의 능력이 100인데 최근의 경주력은 전개도 그랬었고 여러모로 좀 아쉬웠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현재 이 은성인어가 서수흥 기수가 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서수흥 기수면 잘 타는 기수 아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서수흥 기수는 은성인어의 그동안의 3번의 기승에서 2번의 준우승의 호흡을 또는 성과를 냈던 그런 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적인 기수 중에 한 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은성인어. 두 번째는 내측에 주목을 받고 있는 2뒤의 마필 있죠. 황후파이터 그리고 올크라운. 올크라운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5일이었습니다. 최근의 경주에서 이 마필 유일하게 딱 준우승 한 번을 했는데 그 경주가 6월 25일. 기승 기수는 서수흥 기수였습니다. 그리고
황후 파이터는 더 눈에 띄는 게 황후 파이터는 지난 1월 6일부터 해가지고 6등급 우승이었죠. 서수홍 기수. 2월 10일 5등급 승급전에 우승했죠. 서수홍 기수. 3월 17일 또 4등급 승급한 다음에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서수홍 기수, 서수홍 기수, 서수홍 기수, 서수홍 기수. 이번에는 이효식 기수로 안장 교체. 그리고 서수홍 기수는 어디가 있느냐? 외곽에 있는 7번 음성인호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여러모로 물론 이제 서수홍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마필의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높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마필의 능력 첫 번째 믿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수홍 기수의 선택과 또는 마필과의 그런 입마호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7번 마필을 주목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7번 마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은 말이 9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0번 트라이 언프킹이 이번 경기에 키를 쥐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데 이 트라이 언프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이 마필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트라이 언프킹이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 4월 14일이었죠. 이때 제가 이번에 세게 인정하는 은성인어 이때 51kg였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언프킹은 56kg였죠. 이 뒤의 마필의 격차가 2마신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등짐은 트라이 언프킹이 5kg 더 짊어졌죠. 그런데 이번 경주 은성인어가 52.5kg고 트라이 언프킹이 53.5kg면은 이번에는 2kg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은성인어는 마필을 세게 보면은 이 마필을 세게 안 보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마필이 왜 못 뛰었느냐? 물론 이제 6세의 나이라는 그런 걸림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역시 부담 중량이었다. 이 마필이 지난 3월 12일 3등급에 만만치 않았던 역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때 54kg였죠. 우승을 한 다음에 부담이 많이 들었습니다. 56kg의 다실바, 56kg의 박재희 기수, 직전까지 56kg의 박재희 기수. 그런데 이번 경주에 무려 2.5kg의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봤을 때 54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53.5kg다. 물론 이편성이 만만치 않지만은 이 마필이 우승했을 당시에 이편성도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필이 주목할 마필은 바로 트라이 언프킹입니다. 이 마필. 그래서 저는 3대의 마필을 노리는 게 8번, 7번, 10번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우선 여러분들 3대의 마필 강하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2회 마필 이 경주는 이제 뭐가 된다 안 된다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상승세고 미비한 차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짚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능력평가였죠. 능력평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대의 마필이 좀 더 앞서 있고 키를 쥐는 마필 몇 도만 설명드리면 황후 파이터로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현재 승급전입니다. 이 경주가 3등급 치고는 약한 레이스가 아니고요. 게다가 안장이 서수홍 기수에서 이효식 기수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고 소리태풍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리태풍은 1800이 적정거리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선주로가 엄청 긴 1600보다는 이 마필은 1800이 좀 더 낫습니다. 경주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인데 불량주로의 여건이 아니라면 이 마필은 3등급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4등급에서는 그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쳐도 선행을 나섰을 때 앞선에 붙었을 때는 만만치 않았던 마필이었는데 3등급에서는 그 정도의 마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소리태풍.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당일날 정말 완벽한 선행주로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주로가 아니라면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저는 저평가를 합니다. 3번 마필. 그래서 4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2급이고 누림수는 3대 마필 8번 맨 오브 더 맨 7번 은성인어 10번 트라이 언프킹. 우선적으로 저는 이 3대 마필을 주목합니다. 만약에 이제 축을 세워뒀을 때 그러니까는 딱 한 마리를 축을 정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도 유력한 마필은 8번으로 보입니다. 8번 맨 오브 더 맨인데 저는 일단은 이 3대 마필 이 3대 마필 위주의 공략을 자신있게 추천드리고요. 그나마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영광의 파이트. 이 영광의 파이트가 직전 경주의 호전대 모습이었죠. 근데 원래 이 마필도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복을 보였고
능력 대비 저평가로 만든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원래 그 정도의 수준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이 정도의 호전된 걸음이라면은 또는 직전 대비 1.5kg의 감량 이점이라면은 이 마필 또한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9번 마필. 근데 2회 마필은 역시 승급전임하면서 감량을 대폭 받은 황호 파이터. 이건 어차피 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정도의 수준이고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들은 제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 8번, 10번입니다. 이 중에서도 8번, 7번, 그리고 10번 3대의 마필을 강하게 누리면서 A급을 진행합니다. 10번 마필 트라이엄프킹이 이번에는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키를 주는 마필입니다. 트라이엄프킹 저는 기회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좀 순조롭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을 모르면은 뭐 다 그렇죠. 올크라운, 뭐 피스톨스타, 뭐 썬더킹 다 좋습니다. 구분이 있어야 되고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마필의 능력. 그래서 8번, 7번, 10번을 추천을 드리면서 4경주 A급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4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강도를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위 등급인데 거의 능력 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혼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야 힘이 쳐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솔직히 말해서 좀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전도가 있겠고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 차가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마필의 체중이라든가 또는 주로를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질주성이죠. 선행주로면 선행력 마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나마 마필의 능력평가라든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4경주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4경주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의 그나마 강한 마필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센 마필을 찾으면 되는데, 이 5등급의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힘이 쳐 있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이 마필의 성적, 이 부분을 가지고 능력평가가 그다지 갭 차이가 크지가 않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래도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역시 기본 능력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타이탄 K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은 변화가 가장 뚜렷합니다. 타이탄 K.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이탄 K의 이전에 여러분들 한번 경주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마필의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거의 뒷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어도 뒷심이 거의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기진맥진, 거의 뭐 GRF 타임이 15초대였습니다. 이때도 14초 4였고요. 거의 뒷심이 없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직전에 타이탄 K는 다수의 외곽 전개, 편한 전개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추입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어도 뒤가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따라가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던 경주력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 마필이 이전에 경주가 편성이 셌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어떤 점을 보냐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최근에 타이탄 K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 6월달 이 두 번의 경주만 지켜봤을 때 습보 훈련이 한 바퀴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훈련 강도가 좀 많이 약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전 경주에 보시면은 습보가 딱 3바퀴, 그리고 6월달과 비교했을 때는 훈련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시간을 늘리면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직전에 변화를 보였다는 게 저에 따른 한 가지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떠냐? 직전과 거의 흡사한 패턴입니다. 훈련 강도가 직전과 거의 흡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전에 편성이 약했지만은 이 정도의 걸음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걸음이 가능하더라면은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입상도전이 또 된다.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또는 직전에 잘 떴던 이유가 있었죠. 약편성의 그런 이유보다는
훈련에 따른 패턴의 변화가 있었다. 뭔가가 마필이 좋아졌기 때문에 강도를 높이는 거지 그냥 높일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성적이 그대로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최은경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이라면은 8번 타이탄 K는 일단 이번 경주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필이 이렇게 이변에 연출이 됐을 때 또는 이변의 주역이 됐을 때 과연 이게 자력이었느냐 어부질이었느냐 그럼 뭐로 보냐면은 편성, 마필의 상태, 훈련 강도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죠. 특히 가장 유력한 거는 마필의 상태가 좋아졌다. 직전과 동일한 훈련 패턴이라면 유측컨대 직전의 걸음이 그대로 또 한 번에 발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판단이 됩니다. 8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10번 패스트 퓨리. 실질적으로 이제 패스트 퓨리라는 마필이 18주 만에 나오는데 이전의 경주 내용,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센 마필입니다. 패스트 퓨리가 가장 센 마필이고 주행사 때 걸음 자체 제가 이 마필은 굿이라고 딱 써놨던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는 패스트 퓨리는 실전 감각의 리스크가 딱 하나가 걸리는데 자 이거는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이전에 검증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10번입니다. 패스트 퓨리. 자, 이외의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7번 석세스 모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인데 석세스 모카도 이미 5등급에서는 입사인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석세스 모카가 이때 GM사 때 우승을 했죠. 근데 제가 앞선에 3경주에서 풀라잉 다이아라는 마필 설명드리면서 이 설명 들었습니다. 이 편성이 GM사지만은 절대 약했던 에이스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석세스 모카도 현재 21조 만에 나오는데 글쎄요, 공백기가 있고 이제 부담이 좀 높긴 해서 이전의 경주력에 100을 기대하기 쉽진 않겠지만은 이때 당시 경주력에 한 80 정도만 보여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 정도의 능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힘도 많이 찼고요. 오히려 실전 감각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필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3세 마필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경주 석세스 코너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가 좀 얼비슷하게 많이 팔립니다. 뭐 운주글로벌 4번 마필, 6번 에이스 아모카, 외곽에는 11번 로드 투 썬더 마필도 많이 팔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목할 마필은 석세스 모카 7번, 타이탄 K 8번, 10번 패스트 퓨리고 굳이 이번 경기에 축을 세운다면은 10번이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로 유력하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5경주는 저는 딱 3대 마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죠. 이 경주는 무리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거 그냥 뭐 최근의 성장세 이렇게 다 안고 가다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확신을 가지고 어떤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는지 또는 최근의 경주력이 어떤 마필이 변화가 왔고 좋은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압축이 안 되면은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포기한 게 낫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렸던 마필 이외의 마필 쪽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드시면은 안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확신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딱 3대 마필을 먼저 압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경주는 정리를 한다면은 3대 마필 석세스 모카 7번 마필, 8번 타이탄 K, 10번 패스트 퓨리 7번과 10번은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능력 또는 최근의 GM 세트 그럼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믿음의 강도는 강하게 가져볼 수 있겠고요. 정리한다면 10번 그리고 8번 7번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 역시 10번입니다. 패스트 퓨리. 그리고 이제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인데 뭐 좀 다양합니다. 승식별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선택이 필요하겠지만은 8번은 제가 볼 때는 3위권 내에서는 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5경주는 10번 패스피리를 기본적인 중심 그리고 8번 7번 이렇게 3두의 마필 위주의 공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6, 7경주가 좀 자신있게 준비된 레이스이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5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입니다. 강공략이고 저는 이 6경주를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방 공략에 좀 힘을 실어드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까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무 크게 복병 마필을 노림수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 복병 마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4대 마필만 먼저 인정합니다. 4대 마필 그리고 한방 공략 먼저 설명드립니다.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저는 이 편성을 딱 보면서 한 집에서 동반 입상이 가능한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는 공교롭게도 제가 이 경주를 딱 분석하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뭐 매지가이처럼 이뒤의 맞빌이 이거는 능력에서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딱 2조 마방의 2마리였습니다. 첫 번째 바로 2번 서기 플래시입니다. 서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맞빌이고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맞빌이고 그리고 꾸준합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라든가 구간별 타임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이 좀 강했어. 그리고 특히 직전에는 국산마 5등급의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 강도가 이 편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계 플래시는 5등급에서 검증이 된 그런 전략이다. 일단은 능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1400 거리 부담 없습니다.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 황후장사입니다. 서수홍 기수의 황후장사. 그러니까는 이 황후장사라는 마필은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 마필은 3위로 승급을 했죠. 저는 이 3위 승급한 마필을 그렇게 세게 보진 않는데 당연한 겁니다. 우승으로 올라간 마필도 아니고 물론 코차긴 했습니다만 간신히 승급한 마필인데 직전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양호한 주류의 구간별 타임도 나쁘지 않았었고 편성도 그렇게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황후장사의 서수홍 기수의 안장이라면은 이 마필 역시 이번 경주는 그 능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은 2조 마방의 2대의 마필이 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대의 마필 여기서 이제 키를 지는 마필이 있는데 바로 이 10번 성원스타입니다. 이 성원스타 제가 이 마필의 1년의 과정 이렇게 한번 설명으로 보면 3세 앞말이고요. 왜 3마필입니다. 7번을 뛰어서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필은 혼합 4등급에 뛰어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에 강급전이었죠. 저는 솔직히 직전에 한 템포로 딱 지켜봤는데 왜냐면 이 마필의 능력이 이렇게 바닥을 칠 정도의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였죠. 지난 2월 19일 이때 내용이 상당히 그나마 좋았었는데 충분히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는 뭐 저에 따른 내피셜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원스타라는 마필은 이미 강급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굳이 4등급에서는 경쟁력 발휘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외산마 간의 경쟁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강급을 염두에 뒀고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렇게 딱 고민을 했었는데 직전에는 게이트도 그랬었고 편성도 만만치 않았었고 이때는 이 마필이 강공을 펼쳐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었죠. 이 마필이 왜? 5등급에서 내려오기를 그만큼 고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강공을 안 펼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직전에 이 마필이 강공을 했을 때 되겠느냐? 이게 저에 따른 최대의 궁금증이었는데 저는 직전에 이 성원스타나 마필의 능력에 거의 안 그래도 70 정도 이상은 보여줬다고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박재희 교수의 또 한 번의 안장 교체인데 이 경주만큼은 편성상 2번, 8번을 제거해서는 그다지 센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 놓고 봤을 때는 5등급 경주를 고대했던 마필 강급 이후에 한 번의 경주를 치렀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0번 마필은 절대 이 마필은 빼서는 안 됩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복병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만큼은 일단은 안고 가줘야 된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10번 마필 그런 사연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인기순위 9위 마필이 잘 뛴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직전 내에서는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두 마리를 제외하고서는 또는 2뒤의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10번 마필은 일단은 강공은 필연이고 안고 갈 이유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저는 뭐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1번 라운더 탱고 그리고 4번 땀봉킨 뭐 이런 마필들 6번 날라 이런 마필들인데
날라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특히 키를 있는 마필은 말이 4번이죠. 제가 이 마필을 일단 삭제를 합니다. 저는 강공략을 들어감에 있어서는 이 마필 또한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이 마필의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강공략으로 가져가는 이유도 여기 또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딴몽키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성적이 좋았죠. 편성이 상당히 많이 약했습니다. 이 6월 2일 같은 경우도 이 솔레다드 마필, 이 마필을 제가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편성이 엄청나게 약편성이었습니다. 과연 이거 웬만한 마필 될 것 같은데 어떤 마필이 될까를 그만큼 고민했던 경주였고요. 그 경주가 이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7월 16일 경주에 이 마필이 승급전을 치렀는데 3등을 했죠. 내측에 정말 곱게 타서 곱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의 편성도 역시나 편성이 약했습니다. 이 마필의 사이즈로 현재 황후장사, 서귀플래시 이런 마필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딴봉키는 삭제를 합니다. 어차피 강공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리가 필요한데 저는 4번 마필 안 봅니다. 4번 마필 2일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라운더 탱고. 라운더 탱고는 좀 얘기가 틀려지죠. 왜냐면 이 마필은 6등급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공백기가 엄청 길었죠. 거의 한 10개월 만에 나왔던, 거의 10개월에서 11개월 만에 나왔던 직전의 복귀전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귀전이 이 편성이 약하지가 않았었고요. 또한 이 마필의 종발 흐름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호한 주로 했지만은 지원 F타임이 12초 7이었죠. 3랑 타임 36초 9 거의 날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탱고라는 마필이 거의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도 아니고요. 추입마인 건 맞는데 그렇게 꼴찌에서 올라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충분히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 또한 이번 경주는 안고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능력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본다면은 2번 서귀플래시 그리고 8번 황후장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8번을 좀 더 저는 세게 인정하고요. 2번 마필 이 한 방을 저는 강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성원스타 1번 라운더 탱거 딱 정리가 됩니다. 4도의 마필 제가 현 시점에서는 8번 황후장 물론 이제 한 방은 8번 2번으로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축을 세워뒀을 때 8번이냐 2번이냐 이 선택은 자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황후장사는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서귀플래시는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2대 마필의 능력차는 거의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현장 주로를 확 파악해 본 다음에 축마를 정하겠지만 어떤 주로가 됐던 간에 일단은 주력은 8번, 2번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략 경주는 제6경주에 간명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입니다. A급 메인 정말 혼전 경주고 정말 3등급에서는 최강의 편성입니다. 그냥 뭐 기존에 있는 마필만 보더라도 엄청 센 편성인데 여기 뭐 승급마들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주에서 어떻게 A급으로 진행을 하느냐 강공략 들어가느냐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2위권의 압축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혼돈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충만은 제가 오픈합니다. 그 마필은 복병이고요.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마필들 중에 검증된 마필을 꼽는다라면은 4번 역전 명수 그리고 7번 매니피송 여기에 10번 스파이스 액톤 11번 바벨 드리머까지 이 마필들은 나름대로 3등급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전력이다 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3등급에서 그리고 이제 승급하는 마필 억대 마필이죠. 럭키스트걸 그리고 대상경주에서 나름대로 뛰었고 선전했던 매직클래스 그 다음에 승급한 다음에 정중에는 황후대장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던 간에 1번, 2번의 평가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마방에서도 이거는 뛰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특히 럭키스트건은 데뷔전 때 1400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승급전에 1400이고요. 또한 매직 클래스란 마필도 역시 이번 경기는 승급전에 1400m 레이스입니다. 중요한 거는 3등급 강편 세수의 마필들은 아직까지는 경주 경험이 없다.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뺄 수는 없고요. 이두의 마필. 근데 이 편성이 그냥 3등급의 편성이 아니라 엄청나게 센 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역전명수, 매니피송, 스파이스 액톤, 바벨 드리머 가능권인데 이 중에서 제가 노리는 복병 마필이자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은 맞습니다. 스파이스 액톤의 마필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파이스 액톤은 지난 4월 14일이었죠. 이미 이 마필은 3등급의 승급에서도 계속 경주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월 17일 3등을 했고요. 3월 17일 3등. 그리고 4월 14일 우승을 했을 때. 참고로 이때 우승을 했을 때 위닝 댄서가 지난주에 나왔죠. 이마필이 현재 2등급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특별 경주. 이때 57kg로 무려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7kg 부진, 57.5kg 부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째 부담 중량입니다. 물론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직전 대비 1kg의 감량, 현재 56.5kg의 부담 중량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역전명수, 매니피소, 스파이스 액톤, 바벨 드리머 이 중에서 가장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스파이스 액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이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두세 경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경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들 좀만 제가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마지막 7경주였죠. 1호 경마 이 경주를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하늘전세 물론 이제 받치기였죠. 좀 아쉬웠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클리어라는 마필. 클리어가 전전 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전 경주 7월 29일이었죠. 제가 이 클리어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클리어는 1번 게이트였고요. 보시면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리어는 정말 내측 곱게 잘 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잘 탄 거냐? 최상현 교수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이렇게 최적을 탔는데 갈수록 걸음이 밀려버립니다. 왜 이러지? 그러면서 보면은 거의 이때는 뭐 동력을 잃었고요. 거의 뭐 안 되는 거였죠. 추천하고도 제가 엄청나게 좀 왜 저럴까? 마필이 예전의 클리어가 아닐까? 그냥 걸음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 지난주였죠. 이 클리어나 마필을 지난주에 왜 이 마필을 추천드렸느냐? 최근에 부경경마 주로는 내측이 엄청나게 무거웠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클리어라는 마필 자체가 최적으로 타는 것보다 오히려 이 마필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외곽을 오히려 좀 더 도는 게 이 마필한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외곽 게이트가 이 마필한테는 유리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결혼자 봤을 때는 입상을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거의 인기순위 거의 꼴찌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종반까지 엄청나게 선전하면서 4등을 했죠. 이거로 한번 여러분들 비추어 보시면 제가 이 스파이스 액토나 마필을 왜 설명드리냐면은 최근에 두 번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내측을 고집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 7월 14일이었죠. 이때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경마라는 거는 힘 소진 덜하고 내측 곱게 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경경마 최근의 주로는 내측은 엄청나게 무거웠다. 외곽을 도는 게 좀 더 난데 이때 5번 게이트였습니다. 57kg 부담연도 너무 높았죠. 상대 마필 경쟁 봤을 때 57kg인데 그때 당시에 잣나무기랑 마필 55.5 지난주에 잣나무기 58kg를 짊어지고도 3등을 했었죠. 저는 빼고 갔지만은 역시 3등을 했습니다. 2등까지는 못했었고요. 위닝 댄서나 마필이 54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죠. 위닝 댄서는 51kg를 짊어지고 52kg를 짊어졌던 스파이스 액톤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1kg를 더 덜 짊어지고도 졌던 마필. 근데 이때는 무려 3kg의 이점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스파이스 액톤은 5번 게이트였고 보시죠. 약간 스킵을 하겠습니다. 출발은 약간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약간의 늦발낌도 좀 보였고요.
파란색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마필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시면 오히려 정말 약간의 늦발에도 이마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도의 위치 8번, 4번, 2번 이 정도의 포지션이면 좀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너무 내측 최적의 전개였고, 그런 봤을 때는 내측 그냥 고급게 타다가 중반에 걸음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거는 이 마필의 능력이 아니라 첫 번째 부담 중량, 두 번째는 내측 전개에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직전 한번 보실까요? 스파이 섹톤 8번 게이트였죠. 뭐 편하게 보시겠습니다. 8번 게이트면은 아시죠? 분홍색 모자. 출발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출발은 빠르지 않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현재 여기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10번, 11번 아니면 6번 좀 더 욕심내면 아니면 이 정도 포지션까지 오히려 외곽에서 전개를 펼치지 못했을까. 근데 너무 내측에서 전개를 펼친 나머지 결국에는 곱게도 내측을 탑니다. 그리고 걸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은 아쉽게도 또 입상 실패.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내측으로 전개를 펼친 점도 눈에 띄었지만은 부담 중량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57kg, 57.5kg 상대 마피가 견뎌봤을 때. 그런데 이 편성은 현재 직전 대비 1kg밖에 감량이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역전명수 매니피송, 특히 매니피송은 57kg입니다. 매니피송, 바벨드리머 이런 마필들과 견제해 본다면은 스파이 섹톤의 56.5kg면은 절대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이 마필이 뒷심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내측으로 포진된 것보다는 외곽의 10번 게이트가 또는 안장 교체가 이거는 나쁘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클리어처럼 지난주에 클리어처럼 1번 게이트 점이 아니라 11번 게이트가 불리한 게 아니라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번 경주 스파이 섹톤은 10번 게이트에 56.5kg라면은 이거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다. 특히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 역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보다는 1400m 레이스에 불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경주에 저에 따른 오픈할 수 있는 마필 노래주세요. 마필 말이 10번 스파이스 액톤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면에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제 정영식 마주 또는 31조 마방의 동반 출전인데 아무래도 동반 출전, 2뒤의 마필을 동반 출전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의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역전 명수는 능력은 되지만은 이 마필은 신윤석 기수의 첫 기승입니다. 게다가 신윤석 기수는 31조 마방의 마필의 21번 기승에서 딱 한 번 우승을 얻고요. 준우승 딱 한 번입니다. 확률 따지면 4.8%. 입상률 따진다면 반면에 그래도 그나마 모준호 기수는 31조 마방의 기승에서 74번 타가지고 8승 준우승 4회입니다. 입상률이 무려 16.2%.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동반 출전의 의미도 있겠고 마필의 능력 또는 외곽 게이트, 부담 중량까지 이 여건은 절대 나쁘진 않다. 단 1번 럭키스트걸과 이번 매직 클래스 마필은 제가 저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마필들이 어떻게 뛸지도 저는 궁금하고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들인데 그래도 축은 10번을 믿고 1번, 2번은 안고 갈지 또는 주력 여부를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10번을 믿는 겁니다. 10번을. 그래서 7경주는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 제가 2위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제가 웬만해서는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압축을 하는데 이런 경주는 오히려 압축을 이 자리에서 압축해버리면은 이건 또 오히려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10번은 저는 무조건 인정한다. 10번 마필 이거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10번 스파이 섹터를 기본적인 강축으로 해서 마지막 A급 메인을 저는 노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메인이고 마지막 경주라면 아마 야간 경마, 금요 경마 마지막 경주죠.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10번의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서 마지막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함에서는 확률 높습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10번을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7경기급 메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부산 금액경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성을 다시 한번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기마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물론 복병마피를 노리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경주를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선에 5경주였나요?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경주. 그런 경주는 절대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주 고만고만한 마피에 가는 경쟁에서 또 능력만 없기 때문에 그런 경주는 그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이제 경주별로 강약을 좀 잘 조절하시면서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2, 4, 6, 7 경주죠. 이 경주를 저는 좀 강하게 들어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내심 마음을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경주는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하시면은 그 경주에 좀 더 집중력으로, 그리고 이외의 경주는 조금은 강약 조절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오늘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방송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저는 내심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방송을 1000분이나 이렇게 구독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이제 올해 가기 전에 2000분 목표를 하고요. 또한 이제 온라인 이게 시행이 되면은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한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경마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글씨 굵게였죠. 이런 부분에서 팬분께서 조언해 주셔가지고 좀 수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좀 불편하셨던 부분 또는 좋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댓글을 항상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